시중의 통화량을 감소시키겠다는 게 지금 스탠스란 말이죠. 시중의 통화량, 화폐량이 늘어나야지 사람들이 내가 사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돈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발생을 할 건데, 대출을 안 해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행위가 디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지 않죠. 투자의 수익률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곱하기 기간이에요. 오늘 왜 지금 시장이 이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른쪽이 크롤시고 왼쪽이 빚입니다. 빚을 갚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빚만 남아있어요. 버는 통화는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상하는 빚이 부딪히면서 전체 통화량이 줄어들어 버리고 대출을 해서 일으킨 이자, 가상의 돈이죠. 이 돈만 남게 되는 거죠. 즉 하락으로 유도를 하게 돼. 더 이상의 상승은 힘들어지니까 평균의 회귀로 가는 거죠. 근데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그 상황은 뭡니까? 정부에서 시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화폐를 계속 찍어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라가자. 이게 잠재 성장률이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제 통화량에서 기반을 해서 강의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변곡점 상에서 큰 이벤트, 뭐 예를 들어서 IMF,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여러 가지 상태로서 드랍이 돼서 평균 상승률보다 쭉 빠지는 상황들이 가끔 벌어지죠. 그러다가 시장을 살려야 되겠다. 정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다 망하면 국가가 존재의 이의도 없고 부동산 잡으려고 다른 경제까지 다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 근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매년 더 빚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시장이 무너져버립니다. 시장 자체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정치가들과 전문가들은 수지 균형과 빚을 갚고 즉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서 균형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즉 분수에 맞게 꾸려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행위가 디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것이고요. 디플레이션은 뭡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거죠. 기름값이 내일 모레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에서도 나왔잖아요. 며칠 있다가 기름 넣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지 않죠. D의 공포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공황처럼 경제가 망해버립니다. 정치가들은 디플레이션을 초래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많이 떨어지면 다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경쟁 자본주의 차제에서는 정부 정책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냉탕과 온탕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디플레이션을 일으킨다? 말도 아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채무 한계. 우리의 채무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정해놓는 행위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냥 하는 소리라는 얘기지.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하는 소리라는 얘기지. 얘네들의 표를 얻고 경제를 움직이게 하려면 돈은 계속 뿌릴 수밖에 없고 신용화폐 시스템을 유지시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대출 규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하게 상황이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는 부동산에 미친 듯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계속 그러면 대출 규제를 하고 디플레이션이 나오도록 신용화폐 시스템을 죽여버려서 시중의 통화량이 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죠. D의 공포에서 경제가 붕괴돼 버리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대출 규제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정치가들은 디플레이션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회주의로 만약에 가는 상황에서 이게 뭔 공부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실물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임기 때는 터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더 이상 바닥을 치고 정부 정책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지금 시장이 개박살 나 있으니까 돈도 빌려줄게, 금리도 낮춰줄게, 양도세도 안 받을게, 이런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초짜들은 못 사요. 겁이 나서 왜 가격이 더 떨어질까 싶어서. 근데 시장을 몇 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제 아는 거죠. 드디어 자 이제 출발인가 보다. 정부 정책이 완전히 다 풀어주고 대출 규제고 지라로 나불 다 풀어주게 돼 있겠죠. 이거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가격이 다시 턴해서 올라가죠.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 대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시중의 통화량을 감소시키겠다는 게 지금 스탠스단 말이죠. 지금 골 때리죠. 연말에 대출 금액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은행들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원래 그랬어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다가 정부 정책이 강력한 거죠. 또 사업자 대출도 하지 마라,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전세 대출도 하지 마라. 굉장히 잡는 거죠. 시중의 통화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들이 되는 상황들이죠. 뭐 채널에 나와가지고 내년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되지 못하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락할 것이다,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여기에서 이제 입주 물량, 입지 따져야 되겠죠. 다리를 쭉 뻗고 살 수 있는 투자자가 되려면 입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또 시기에 따라서 개수를 늘릴 때와 줄일 때야 이런 게 다 달라요. 투자의 수익률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곱하기 기간이에요. 오늘 왜 지금 시장이 이런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무 근거 없이 야 시장이 안 좋아, 야, 데이터상으로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